안녕하세요. 송소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 동원과 한일 관계 광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사 현안의 해결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고령화되어 계십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표면화된 지도 이미 30년이 초과한 시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증언을 하기 시작했던 그 피해자는 그와 같은 문제를 제기할 당시에도 이미 할머니였습니다. 그런 할머니들이 이미 3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하나같이 90세를 넘긴 그런 상황입니다. 이 90세를 넘긴 피해자의 손을 잡는 일, 여기서 우리는 위로가 아닌 인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정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의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모두 죄송하지만 사망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피해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영원히 멈추지 않겠나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일본이 명확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만약 그러한 형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또는 강제동원 노동자들이 이 세상에서 모두 사망하고 하는 그런 그 경우가 된다 그러면 일본 역시 세계에 책임 있는 지위를 원하는 그 입장에서 국가적인 체면에 상당한 손상을 입을 것입니다. 유럽 이외에 어떤 나라보다도 앞장서서 근대 국가를 형성하고 문명 국가를 이루었노라고 자랑하는 일본이 상당히 비문명적인 오히려 반문명적인 그러한 행태로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떠나보내는 것은 일본에게도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일본 내의 상식과 글로벌 상식을 조화시킬 필요가 일본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식을 조화시키는 데에 일본도 시간이 분명히 많이 남아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본 내 상식과 글로벌 상식의 조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몇 가지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는데요. 1995년 1월에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해 도쿄 지하철에서 오음 진리교 신자들에 의해서 살인가스라고 하는 가스를 분포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고베 지진 그리고 살인가스, 살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가스인데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1995년에 일본은 전후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했지만 안전국가 일본의 안전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자연재해에 의해서 고베 지진, 인재에 의해서 오음 진리교 사건, 일본의 안전이 급격하게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본의 대표적인 지식인인 마루야마 마사오라고 하는 분이 한 시민 단체에 나가서 강연한 내용이 화제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일본 내에서 굉장히 유수한 대학의 학부 내지는 대학원을 졸업한 우수한 인재들이 그렇게 비판 의식 없이 말도 되지 않는 상식에 어긋나는 교조의 그 살인가스 제조와 산포에 대한 명령을 그대로 실행하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한 그런 상황 속에서의 열린 강연회에서 마루야마 마사오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셨겠지만 그것이 1945년 이전의 일본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음진리교 내에서의 상식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주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그 제국 일본 시기에 일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천황의 모든 것에 대해서 국가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오로지 국민된 자격만을 가지고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상식이었다. 그러니까 1995년 시점에 오음진리교가 1945년 이전의 일본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를 대응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보면 일본은 지극히 일본 내의 상식에 머물러 있는 감이 없지 않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솔직한 심정입니다. 일본 내의 상식은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통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글로벌 상식, 일본 바깥으로 한 걸음만 나가면 일본 내의 상식이 다소 비상식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점에서의 글로벌 상식과 조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부조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것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생존 중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이고 따라서 일본에게도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감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일본의 민주주의를 다시 묻는 그런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본이 진정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자긍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기 위해서도 이러한 여성의 인권을 스스로가 자신들의 선배, 선조가 한 그런 부끄러움에 대해서 그들도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용기가 앞으로 일본의 민주주의를 더 강화시킬 수도 있지만 끝내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일본의 민주주의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과거의 책임을 물으면서 미래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진정한 한일 우호를 위한 조건은 이제는 과거의 얽매인 대립보다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역사 현안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데 한수산 작가가 얘기한 것을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만 녹슬지도 썩지도 않은 역사 현안을 녹슬고 썩게 만드는 노력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피해자와 일반 국민도 만족하는 그야말로 사과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사과였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왜 혹은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과를 거듭해서 요구하느냐, 언제까지 사과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 때에 합의 문서에 나와 있는 이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문구 그대로 일본의 사과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사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과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사과를 부정하는 또 다른 언행이 이루어진다면 누가 그 사과의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2015년에 위안부 합의에 나와 있었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과에도 포함이 됐으면 합니다. 또한 윈윈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협의 등에 대해서 윈윈했다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이기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협상에 임했던 당사자 모두가 승리했다. 이득을 얻었다. 라고 하는 점에서의 윈윈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렇다면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도 윈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도 윈하고 일본 정부도 윈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도 윈하고 일본 정부도 윈한 기본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작 위안부 피해자는 윈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윈윈의 의미를 되새길 때 이제는 윈윈보다는 그 당사자뿐만 그 협상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두가 이기는 그런 그 발상에서 윈윈을 넘어선 윈윈윈의 발상으로 한 단계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래 세대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청소년들의 상호 교류를 더욱더 촉진하고 그것이 영광의 역사이든 또는 치욕의 역사이든 역사를 교육하는 것, 그리고 그 역사로부터 자긍심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반성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교육적인 효과를 얻는 것. 나아가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 또는 일반 시민들이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한 교육을 공유해 나가는 것. 이러한 것이 과거의 책임을 물으면서 미래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집요하게 고민해 나가야 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역사 현안 중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연행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쟁점은 개인 청구권의 존재와 소멸, 강제성에 대한 해석의 폭, 책임의 성격, 그것이 법적 책임이냐 도의적인 책임이냐 등을 둘러싼 논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일 관계에서 양국의 궁극적 화해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한국의 경우에는 이념적 접근의 문제를 들 수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회의로 대표되는 사회적인 보수화 경향 강화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에 초점을 두었으나 그 결과로 일반인, 즉 민중의 책임을 묻는 문제는 상당히 도외시하게 됐습니다. 넷째,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연행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 정부는 관련 현안에 대한 미봉책으로부터의 결별, 특히 개인 청구권에 대한 정부 견해의 조정과 정권이나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으려는 노력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연행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는 진상규명을 지속하면서도 일반인, 민중의 책임을 묻는 진지한 노력의 개시, 피해자 기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등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 연행 노동자 문제의 과제와 한일 관계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안부 및 강제 동원과 한일 관계 강좌를 시청해 주신 수강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현재 우리가 당면해 있는 과제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개인이 각자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